일부는 yes, 일부는 no입니다. 빠르면은 이제 2주 정도면은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레이저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수개월 안에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. 그런데 실제적으로 흉터라고 표현한 반영구적인 그런 손상에 대해서는 평생 치료를 하더라도 100%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다만 그것이 눈에 띄지 않도록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. 꾸준히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관리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압출도 물론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. 가벼운 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레이저를 통해서 이런 피지 분비를 억제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먹는 약을 통해서 이제 피지산을 갖다가 억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바르는 연고로 치료를 하는 방법 등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. 자, 그러나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목부터 가슴까지 나타나는 여드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. 이 부분이 과연 여드름일지 아니면은 다른 피부 염일지부터 먼저 구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과연 내 상태가 뭘까를 먼저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 여드름 흉터와 재생크림 관계, 결국에는 또 마찬가지인데요. 단순하게 여드름에 의해서 피부가 상처가 난 경우에는 재생크림을 사용해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영구적으로 패인 상처, 흉터를 말하면은 결국에는 이 흉터 부분은 재생연고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요.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다른 자극을 갖다가 강하게 줘서 피부가 재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여기서 여드름이 많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한 가지로 여성 호르몬, 남성 호르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. 그러나 반드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. 여러 가지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드름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. 실제적으로 여드름을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식생활 습관이 맞습니다. 식생활 습관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이 농도가 높은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아니면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여드름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좁쌀 여드름은 결국 이제 각질층이 모공을 막아서 피지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 좁쌀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. 그럼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압출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피부에 너무 심한 자극을 주게 될 것을 우려해서 혹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다른 2차 감염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요. 그 방식 중에 하나는 이제 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피지선이 저절로 피지를 흡수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.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압출을 갖다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는 편이 좋은데요.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압출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. 잘못 압출을 하다가 피부를 더욱더 손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,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경구제를 통해서 염증을 좀 가라앉힌다든지 혹은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그런 염증을 즉각적으로 가라앉혀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드름 패치와 항생제 과연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일단 여드름 패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. 항생제 연고나 각종 여드름 연고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을 심하게 됐을 때 치료를 한다라기보다는 예방을 우선적으로 합니다. 그래서 피부의 상태를 갖다가 여드름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.